배워서 많이 힘들죠?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 강의 이제 요점을 좀 정리를 해주자면, 현대의학은 각 증세마다 약으로 따로 대응하려고 했고, 심전생리학은 어떤 병이 와도 내 몸 스스로 약이 하는 일을 내 몸 스스로 하게 하는 게 심전생리학의 기본 골격이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심전생리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액 속에 요산 수치가 높아요. 요산 해독제를 먹으면 그건 요산 해독 기능만 있는 거지 신장 기능 자체를 복원시키는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장 기능 자체를 우리가 회복시키게 하자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혈액 속에 이제 간암이나 간경화 있는 사람들이 혈액 속에 크로아틴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중산 탄인사 수치예요. 그게 우리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현대의학은 그 탄인산을 해독하는 약만 쓰는 거지 간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의수는 없다는 거예요. 효능도 없고. 근데 심전생리학은 어때요? 간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서 간 스스로 그 탄인산을 먹어 치우라고 하는 게 현대의학과 심전생리학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0개가 각 기관 조직이 세포가 100개가 정상인데 70개가 없어졌고 30개가 남았어요. 아까 어느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자문을 하는데 위를 한 90% 절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밥을 많이 못 먹겠죠. 당연하게요. 근데 1년 6개월 전에 위 절제 수술을 해서 90%를 잘라내는데 지금 식사를 얼마나 하냐 하고 물으니까 예전에 3분의 1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좀 땡겨서 더 먹으면 금방 탈이 난다는 거죠. 왜냐? 저장 창고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도 실화예요. 나는 여러 사람 상대하니까 일일이 그 이름 같은 거 외우고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성격이 잘 안 하는데, 부인이 이 대리점장을 하고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은 이제 겉다리로 배우고 그래 이걸 좋다는 걸 아는데 미루다가 결국은 암이 너무 커졌다고 그래서 이 절제 수술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절제 수술을 했어요. 거기도 한 70% 이상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1년 헐썩 지나서 내 언뜻 생각나길래 요즘 남편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암 수술하기 전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요 하고 답변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70% 잘라낸 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복원됐다 소리죠. 그래서 위 세포가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뭘까? 그게 바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뿐 아니라 인체 모든 조직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심전생리학에서는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30%만 남아있는 게 100으로 복원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요거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이 세포들이 종류가 다르면 그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도 다른데 그 영양분의 가지수가 지금 2000가지, 3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2000가지, 3000가지 여러분들이 외우나 학자들이 외우나 그거 외우고 거기다 이름 붙여놓는다고 해서 병 고치는데 도움될까요? 안 돼요. 그냥 많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많다. 그래서 2000가지, 3000가지의 영양소를 1차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다. 이게 첫 번째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 아랫배가 따뜻한 게 대상이고 아랫배가 차운 게 대상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미생물은 아랫배의 온도가 36.5도로 따뜻한 환경이 돼야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소리예요. 근데 2, 3번 어혈이 꽉 막혀서 피가 못 돌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온도가 떨어졌어요.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 2번, 3번을 사열해서 아랫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놓으면 식중독균과 유해균은 싹 줄어들고 유산균과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럼 면역 기능도 강화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부분도 내가 너무 이게 쉬운 얘기인데도 현대학을 보면 멍청해도 어떻게 저렇게 끝없이 멍청할까? 이게 왜 멍청하냐?
통계의학 때문에 멍청해요. 왜 통계의학 때문에 멍청하냐?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어때요? 진리탐구죠. 자연의 생리 법칙을 깨우치는 학문입니다. 신천생리학은. 근데 통계의학은 어떤 게 통계의학이냐? 건강한 사람 장검사를 해보니까 유산균과 유익균이 엄청 많아. 병으로 골고라니 병이 많이 든 사람 장검사를 보니까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많아. 그러니까 유산균이 좋은 거다. 유산균 많이 먹어라. 유산균 늘려야 된다. 이게 통계의학이에요. 쉽게 얘기해주면. 근데 유산균을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근데 유산균을 먹는 그 행위, 치료 변화가 과연 2, 3번 위치에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이 소멸돼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고 산소 공급이 돼서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해질 가능성이 있겠냐 하고 질문한다면 어때요? 제로지요. 그래서 내가 아랫배가 싸늘한 사람, 장검사를 해보니까 식중균과 유해균만 있는 사람을 2, 3번을 5, 6개월 사혈을 시키면 10명 중에 7, 8명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 다음에 다시 장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식중균과 유해균은 숫자가 팍 줄어들고 유산균과 유익균으로 숫자가 탁 늘어나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사혈을 해서 고쳐버리면 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유산균은 어때요?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을 저 추운 지방에다가 자꾸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사라질 거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들어도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일단 사혈을 하면 어때요? 1차적으로 인체가 다양한 세포들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을 1차 가공하는 거, 2000가지가 됐든 3000가지가 됐든 1차 가공을 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다. 1번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사혈하면 2, 3번은 제일 먼저 하라고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공된 영양분이 녹아 없어지는 건가 너무 뻑뻑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피가 맑아야 돼요.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온전한 영양분으로 우리 인체 각 장기 기관 조직 120조만 해야 되는 한 마리 한 마리한테 그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하면 영양분이 파괴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파괴가 안 되게 하려고 하면 피를 맑게 해줘야 돼요. 피를 요구하는 장기는 어때요? 신장과 간이죠. 그럼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영양분을 파괴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이 영양분이 각 장기 조직한테 최후로 전달해 주는 거는 말초 모세혈관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어혈을 빼주는 거, 이게 1, 2, 3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첫째 목표고, 근데 지금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응급 땜빵이지. 약간의, 그러니까 유산균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고, 혈전용해제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잠깐 효과는 있지만, 고지혈증 환자를 신장 고쳐버리면 돼요. 내 이론대로 하면. 근데 혈전용해제 먹으면 먹을 때는 묽어져요. 근데 그놈 먹으면 신장 기능은 더 망가져 버리죠. 잠시는 좋아지지만 더 큰 병을 유도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다 이해를 해서 답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을 못 가고, 또 오라고 지금 막 살도로 전화가 옵니다. 지금 현재 한 800명, 지금 아마 더 모아졌을 거예요. 800명 모아진 중에서 의사들만 한 500명, 대리점이나 이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지금 모아졌다고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면은 일주일 동안 가둬놔요. 이건 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호텔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교육하고 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또 나같이 백신도 안 맞은 사람 가면 환영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완화되면 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언급하는 게 그거거든요. 중국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엄청나게 지금 이거 심천생리학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왜 그럴까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저는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 법 체제가 문제는 있어요. 무조건 양이 하니 이것만 있고 대책학은 니네들 내가 하는 거 아닌 건. 그러니까 내가 꼴라니까 그러잖아요. 쥐뿔이나 쥐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비염, 신부전증, 혈액암, 당뇨 하나도 못 고치는 애기들이 무슨 의사라고, 지 의사인 지병도 못 고치는 애기들이 큰 소리 치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때요? 자존심 빡빡 긁어줘야 되겠죠?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니네들이 고혈압 당뇨도 못 고치는 애기들이, 신부전증 백혈병 혈액암도 못 고치는 애기들이 그 고치는 병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못 고치는 병을 남이 고치는 꼴은 못 보겠다 그 얘기예요. 법만 가지고 찍어 누르다 보니까 중국에는 저만큼 발전하는데 내 의술이 나 막는다고 다른 나라에서 멈출까요? 그럴 가능성 없어요. 중국에서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현대의학을 지금 서양의학을 해보니까 이건 예방도 안 되고 완치도 안 돼요. 맞죠? 과학적으로 이건 예방도 안 치고 완치도 안 된다는 건 과학적 입증으로 수없이 났어도 지금 서양의학 가지고 병이 완치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두꺼운 과학적 입증하는데 니네들이 약 쓰고 안 낫는다는 입증은 됐어도 낫는다는 입증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해보니까 이건 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양의학 빼면 이제 동양의학인데 동양의학이 90% 이상을 중의학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이에요. 중의학이. 전 세계 동양의학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도 한 3% 미만밖에 안 돼요. 중국 때 되면은. 근데 그동안에 중의학을 해봐도 이건 예방도 안 되고 완치가 뾰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현대의학도 안 되고 동양의학도 안 되면 중국의 전통의학에서 한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돈 무한정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미래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새로 학술단체를 해서 만들어봐라. 이게 학술단체가 중국 전통의학 연구학회입니다. 이게 한 지금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학술대회를 딱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이름 올린 사람은 중국에서 최고 가는 학자들만 이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려고 딱 모여서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 전통의학 중국에서 안 해봤을까요? 100번 다 해봤죠. 중국은 전통의학도 인정합니다. 근데 뚜렷하니 명확한 저기가 없어요. 이 얘기도 내가 실화를 얘기해주면 그래요. 한번 호텔에 들어가니까 4시간을 나를 만나려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이분이 대학 교수더라고. 처음에 자기가 맨 처음에는 서양의학을 먼저 배워서 박사학위를 땄고 그 다음에 중의학을 배워서 또 박사학위를 땄고 그래서 대학을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나한테 찾아올 때 내 공부를 배운 지는 한 7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3가지 공부를 다 해본 느낌이 소감이 어떠느냐 하고 내가 물으니까 이분이 중국 한족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양학은 내용이 방대해서 20, 30년을 배워도 못다 배울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데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알맹이가 없다.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어요? 내용만 늘어나지 치료를 하려고 들으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의학을 자기 나라 의술이니까 자기니까 어떻게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중의학은 내용도 애매하고 효능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라 국가의 학문을 평가하면서 그러면 심천생리학은 어떠냐 하니까 내용도 명쾌하고 치료 효능도 명쾌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저희가 있느냐면 심천생리학은 종교 얘기예요? 아니죠. 기적, 신비, 명약? 아니죠. 자연의 생리 법칙. 그러니까 일전 공식이 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이해하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배운 사람도 한 20일만 교육받으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해보면 임상학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예방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감기도 코로나도 한번 32번, 4번, 18번 요거 그냥 무조건 빼놓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47번 추가하고 평소에 호흡이 가쁘고 협심증이 있다면 5번, 30번 빼주고 이거 예방? 제가 보면 97% 이상 예방됩니다. 우리 집에서 저더러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더니 인터넷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예요. 마스크 쓰라고.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유리한 환경일까요? 불리한 환경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감염률이 제일 높은 데가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그쪽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죠. 여기 오면 저도 집에 들어가서 웃어요. 코로나 막 한참 유행하는데 오랜만에 봤다고 안으려고 포옹하지, 악수하지, 사진 찍자고 옆에 달려들지. 코로나 시대예요. 근데 저도 조심을 합니다. 바짝 다가오면 숨을 안 쉬어요. 근데 마스크 우스갯소리로 목걸이라 거의 안 쓰고 삽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떠든. 그러면 저한테 지금 코로나가 과연 감염이 한 번 지나갔거냐 안 그러냐, 제가 기억으로는 적어도 두세 번 지나갔다 보고 있어요. 근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이나 뭐나 지금 느꼈느냐? 아무도 못 느꼈어요. 지금 나 검사하면 나는 코로나 항체 이미 생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세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보려고 하는 거와 전체. 그래서 현대의학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말 봐도 2차 항체 방어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체도 한번 여러분들 쉽게 논해봅시다. 내가 항체는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장 속에는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다 넣고 있는 줄 알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땅 속에 여러 미생물이 있듯이 우리 장 속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혈액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혈액 속에서 나타나면은 장 속에 있다가 혈액 안으로 옮겨온 게 바로 항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항생제, 스트레스, 호르몬제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장 속에 있는 다양한 항체들이 다 죽은 사람이 백신 맞는다고 항체 생길까요? 불러와야 되는데 장 속에,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 그러죠. 우리 장 속에는 유산균과 유익균이 있다 그러죠. 유익균이 항체 예비군입니다. 유산균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생명체를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분류를 하고, 우리 몸에 지장은 주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거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 속에서 혈액으로 옮겨 들어간 게 항체가 생기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유익균이다, 또는 내 강화 용어로는 항체 예비군이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비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항생제, 스트레스, 호르몬제, 산이 과다한 이런 미생물이 죽이는 약을 먹어버리면 유익균 자체가 내 몸속에 안 싸는데 그놈을 유인한다고 해서,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그게 들어오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넣어줘야죠. 만들어 넣어주려고 보니까 이제 성격이 천태만상이더라. 유튜브에 해놓은 얘기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러면 2번, 3번을 사이에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어때요?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나 고양이를 감염성 질병에 경계하라고 하는데, 그놈들은 우리 제 이론대로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체 장 속에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데 개나 고양이처럼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 집에서 먹이면 그놈들 밖에 나가서 사람처럼 마스크 쓰고 뭐 약 먹고 해요? 그놈들이 썩은 걸 좋아하던가요? 생놈을 좋아하던가요? 썩은 거 좋아하죠. 그놈 입으로 물고 다니고 하는데, 그놈들은 항체 다양성을 엄청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놈 이쁘다고 집안에다 들여놓고 물고 빨고 뽀뽀해대면 사람 속으로 옮겨주잖아요. 그거를 현대학으로 보면 질병을 옮겨주는 거지만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해준다고 얘기해요. 그래 어린 아이들도 시골에 와서 흙도 만지고 궁굴어서 많은 걸 접해서 항체의 다양성을 확보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도시에서 모든 게 포장된 위에서 위생관리가 되는 데서 자란 아이들하고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쓰레기 집화장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항체가 누가 제일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집화장입니다. 이게 생리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건기 때 물이 쫙 짜르들면 물고기 거기 다 모여있다, 그는 부패돼가지고 썩은 물, 거기 소고 뭐 오마 짐승들이 새까지 그거 다 먹죠. 그럼들 우리 현대의학대로 하면 병 걸려서 다 죽어야 돼요. 맞죠? 그럼들 죽던가요?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하고 다를까요? 너무 거리를 떨어져 있었죠. 온실속 화초처럼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는 우리 인체 질병을
뚜렷하게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내가 보기에는 유치원생 수준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중국 전통의학 학회면 중국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학회인데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야. 거기다 한국 사람인데 한의도 안 배웠다. 양의도 안 배웠다. 내 입으로 얘기해요. 근데 나 빼고는 안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 4년임기 이사로 딱 선임해주면서 내 공부 좀 중국에다가 많이 좀 보급해 주시오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공격은 안 하더라고. 맞죠? TV에서 이제 사회라면 큰일 난다 소리는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 보고 유튜브도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제 이마에 뭐 보여요? 많이 났죠? 머리도 많이 났고 여기 보면 이게 어제 사회란 겁니다. 내가 시력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회란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테레비가 보통 가루가 우리 집에 있는 게 한 1m 10인가 20인가 이게 커요. 밑으로 내려오는 데가 뭐 한 60, 70 될 거고요. 근데 그 TV에 나오는 자막을 큰 거 못 읽었어요. 안경을 벗으면 못 읽어요. 안경을 끼면은 읽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6개월 됐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지금 얼마나 회복됐느냐 하면은 그 밑에 작은 자막을 안경 벗고도 살짝 읽은 정도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는 한 60, 70% 회복됐는데 요 놈만 뜰리면 한 90% 될 것 같고 이제 8번 끝내고 다 하면은 거의 한 99%까지는 이제 목표는 이런 글씨 안경 안 쓰고 읽는 거거든요.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그러잖아요. 유전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도 대머리, 아버지도 대머리, 내 위에 형님도 대머리, 내 동생도 대머리. 그럼 나도 대머리죠? 맞죠? 이게 유전이에요. 근데 현대의학은 유전하면 유전병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심전생리학은 공부해보면 어때요? 유전도 반은 유전이고 반은 후천적이다. 태어날 때 특정 부위의 말초보세혈관을 100개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40개, 50개밖에 설계를 못하면 어혈이 생겼을 때 그 적은 데가 먼저 막혀요. 그럼 피 유속이 느리면 유속이 느린 만큼 산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산화작용이 모근에 뿌리를 녹여버리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초모세혈관은 고정일 거냐 고정이 아닐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고정이 아니에요. 내가 탯줄에다 비유하지요. 임신하기 전에는 탯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임신을 하면요 탯줄이 생겨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착상이 딱 되면은 난자는 폐반과 탯줄로 세포 분열을 이루고 정자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 체세포도 체세포는 말초 혈산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먹지요. 또 먹었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연결돼야 돼요. 나가는 게 소변 통로, 대변 통로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분열이 되면 새로 분열된 세포는 혈관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없죠. 탯줄 만들듯이 얼른 기존 말초모세혈관을 만들어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같은 자리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빼면 체세포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말초모세혈관이 50%, 60%, 70%, 80% 이렇게 늘어나요. 이 말을 또 요점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났을 때를 저는 약 한 14, 5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14, 5세가 되면 120조 마리 인체 설계도면이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다 끝냈다. 그래 이때가 우리가 건강을 기준할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때 우리가 말초모세혈관이 100kg다. 길이를 다 재니까 전체 길이를 100kg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나이가 90대면 말초모세혈관이 몇 킬로일까요? 10kg죠. 그래서 사실은 말초모세혈관이 사라지는 게 침묵적으로 우리는 암묵적으로 말초모세혈관이 나이가 먹을수록 사라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활동성 세포도 조혈 기능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혈을 빼내고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은 새롭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말초모세혈관이 다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말초모세혈관은 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야 어차피 이제 겸사겸사 제가 이마도 빼면서 웃음 얘기하면 제가 김이, 검버섯, 죽은 깨 아니면 쥐젓 이건 어때요? 수면세포죠?
그럼 이거 수면세포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포를 크게 확대해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자기 부모가 90년을 살고 죽으면 어때요? 땅속에다 묻었죠. 그러면 그 집에는 자식이 살아요. 자식이 또 8, 90년 살면 또 죽으면 땅속에 묻고 또 그 자식이 또 그 집에 살고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를 집이라고 하고 한 국가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죽은 부모가 땅속에 묻혔으면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되죠. 그럼 우리 인체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80일 이내에 세포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면세포가 되면 1년이고 5년이고 살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혈관이 딱 막히면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고 처음에는 이게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져 버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어떻게 하다 거울을 잘 보니까 이마에 저순꽃이 얇게 이렇게 딱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급하게 그냥 아시열로 안구 건조증열 48번 여기 두부 딱 뺐더니 없어져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이거 어제 사열했다고 하는데 요거 빼주면 시력만 회복될까요? 아니면 비염 치료가 있다면 비염도 치료되고 얼굴에 김이나 검버섯도 동시에 없어질까요? 동시에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고 저를 평가하면 이렇게 평가하면 좋아요.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가 근 20년 되는데요. 여기 내가 직원 앞에서 얘기해도 양심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한 달에 하루 정도 온전하게 놀면 20년 동안 잘 놀았어요. 나머지는 거의 명절에 돼도 다 나가고 나면 포크레인 끌고 여기 포크레인 2대 담보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사들 거의 대부분이 내 손으로 한 게 아주 많아요. 이거 돈 들여서 하면 못합니다. 내 노력 갖고 다 하죠. 그러면 20년 동안 빼약볕을 햇빛에 끄시는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들고 실라느냐.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일하다가 소나무 전정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인대가 좀 나가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다리가 지금 약간 좀 불편해요. 떨어져 인대가 끊어져. 그 인대 끊어지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꼬매야겠죠. 수술했어요. 꼬매놓고 기부스에서 한 3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또 안 움직이면 근육 굳어버리겠죠? 이제 그럼 이제 기부스 풀고 나서 그는 물리치료해서 재생시킨다고 이제 또 재생화한다고 하다 보면 7, 8개월, 1년 후딱 가버려요. 그러면 일 못해요. 그런데 탁 이대가 끊어져서 다치고 보니까 머릿속에 뭔 생각이 딱 떠오르는 줄 알아요? 이제 일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다쳤는갑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없어도 네가 돌아갈 만큼 큰 아웃라인은 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끊어진 대로 놔두고 그냥 아물라고 해도 내가 앞으로 무거운 것만 안 든다고 하면 별 지장 없다. 통증은 좀 오래 갈망정. 그래서 그냥 아무려 붙이기로 하고 병원에 가보라고 직원들이고 보고 이 얘기하니까 내가 사람 머리가 얼마나 빠른가 알아요. 겨울에 돌을 싸니까 어때요? 손으로 돌을 장비로 싸면 힘이 덜 드는데 그동안에 큰 돌은 포크레인으로 다 쌌고 작은 돌만 남았단 말이에요. 작은 돌을 손으로 이게 쓸어 썰라고 하니까 엄청난 힘을 주고 싸니까 몸에 그냥 근육이 알이 꽉 배긴 상태에서 올까지는 전정을 내가 해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소나무들 보면 전정 다 돼 있죠. 이게 소나무 전정하는데 2달 걸립니다. 한 번 이렇게 해주는데 최소한도 5년을 해줘야 나무가 이쁘게 큰다고 그래요. 근데 한 나무 마지막에 있는데 내가 다리가 편하면 한 2걸음 더 엉덩으로 내려가면 안정되게 중심을 잡으면서 전정을 할 수 있는데 다리가 근육이 알이 배니까 2걸음 내려가기가 싫어서 위에서 요렇게 해서 전정까지 2번만 딸깍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탁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르냐. 그 밑에가 세면 포장도로입니다. 한 3m 정도 높이가 돼요. 이거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져서 얼굴 갈리면 얼굴 갈리고 여러분들 대하려면 어떨까요? 아, 이것도 망신살에서 안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소나무 나무가 굵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를 얼른 쥐고 몸뚱아리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않고 다리가 먼저 떨어지게 하려고 딱 다리를 갖다 밑으로 탁 미끄러뜨리고 나니까 알배면 여러분들 계단 오르내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계단 15cm도 불편했었어요. 근데 3m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머리가 아찔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순간적으로 발휘를 주면서 발은 한 30%만 힘을 주고 굴렀어요. 바닥에다. 그래 굴러서 놓고 내가 무슨 얘기하니까 그래야 돼. 굴려놓고 옆을 다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었으면 창피해서 얼른 인났을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누워서 그냥 한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일어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옆에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아무 인기척이 없으니까 와 보잖아요. 그래서 인대가 이렇게 뼈하고 이렇게 붙은 데가 짜게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우리가 뼈도 부러지면 그대로 가만 놔둬야 붙잖아요. 이걸 안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어때? 이걸 몇 개월 동안 붙을 때까지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를 해주고 그냥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지금 아물어라.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그랬잖아요. 치과에 지금까지 내 평생에 병원에 간 기록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단 기록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받으라고 안 오면 벌금 매긴다고 통지서 경고장 몇 번 날라오던 요즘은 아예 안 날라오던 아예 무시하고 안 가버리니까요. 그러면 의료보험은 낼까요? 안 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내요. 그럼 국가가 어때요? 충성하는 거죠? 의료보험은 많이 내고 이용은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사교육 정도 이렇게 마친 분이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의료보험 청구 액수하고 강사교육을 딱 받고 난 후에 한 1급까지를 기준으로 해도 1급까지 딴 사람이 의료보험 청구 액수를 따져보면 적어도 90% 이상이 의료보험 청구 액수가 줄어듭니다. 이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이 공부 배운 사람들 중에서? 부정 못하겠죠. 거의 병원에 갈 일 없습니다. 웬만한 거 집에서 다 해결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심천생리학이 인류에 보급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의료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 3분의 1만 들이고도 지금 현재 건강은 10배 이상 향상된다 소리를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배우고 이 좋은 공부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에 보급시켜야 될 의무를 어떻게 보면 가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2년 되면 돈 몇 푼 주고 누구한테 사회해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올바로 배워버리면 전 가족을. 저도 떨어지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20대 때 한번 사회하고 40대 때 한번 사회하고 60대 때 한번 하고 지금 했으면 어혈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을까? 멍청하게 그동안 모았다 지금 한꺼번에 뺄라니까 이렇게 많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교육법이 대중화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한 중학생 때부터 예방사회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의료비 10분의 1만 들여도 지금보다 국민 건강은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보면 현대의학은 태동할 때부터 응급처치다. 근본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봐도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백혈병, 혈액암을 니네들 100명에서 몇 명이나 부작용 없이 약을 안 먹고도 정상을 유지하는 드는 식으로 치료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느냐. 능력이 없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응급처치는 현대의학이 하고 근본치료. 현대의학은 우리 장기가 각 장기 기관이 기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걸 약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니네들은 방법 맞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 몸 장기 기관 스스로 그 기능을 하게끔 복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보사의 균형만 잘 맞추면서 사회를 하면은 제가 지금 일주일에 500cc, 600cc를 빼고 2번, 3번 사회란 걸었대요. 무게도 달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멀쩡하니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할 거는 병이 깊다는 거는 혈액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소리고 오염됐다는 소리는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다는 얘기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다.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5년, 10년을 빼도 끝이 안 보입니다.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피의 맑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어혈이 만들어진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 빼고 싶어도 어혈이 섬유질로 딱 굳어갖고 안 나오면 못 빼고 그러면 어때요? 이건 불려줘야 나오겠죠. 또 빼내고도 영양분, 철분, 염분이 부족해서 피부족에 의한 합병증이 오면 또 사회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포괄적으로 심전생리학인데 이걸 설명 다 하려고 하면 한 40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지금 강사교육 받아도 200시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 말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30년이면 짧은 세월 아니죠. 한국이나 중국도 지금 엄청 사회요법이 보급됐고 자기들이 이 보사의 균형을 맞춰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해도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 머릿속에 꼭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언젠가는 학문으로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꼭 내가 만들어주면 저놈이 장사꾼이다. 저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꼭 그냥 만드는 공장 자체를 학교로 만들어가지고 이 만드는 과정 자체를 교육을 통해서 오픈시킨다고 직원들한테도 미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주고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좀 심도 있게 배워서 여러분 자신 공부도 건강도 좀 지키고 가족 건강도 지키고 앞으로 치매 실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해도 한 사람이 치매 환자 5명 돌보라고 하면 돌볼 자신 있어요? 치매 환자는 2명도 힘듭니다. 마찬가지요. 그럼 5명 정도 한 사람이 간호원 한 명이 돌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봉급 받는 거 20%를 세금으로 내야 치매 환자 돌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치매,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다. 맞죠? 그거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미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타까운 점이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빨간 피가 도는 데까지는 섬유질화돼서도 그 불리는 처방이 도달이 쉬운데 그 혈관 밖에서 응고된 거는 거기까지 침투시키는 성분들은 참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대의학은 양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하려고 했고 저는 생리치료 부작용이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제 주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응고된 혈질, 섬유질화되어 있는 걸 빨리 녹이는 쪽으로 연구를 했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주는 쪽으로 피를 맑게 하는 쪽으로 요걸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회라고 하는데 내가 뭐 1년 해라, 1년 6개월 해라, 2년 해라 그러는데 이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획기적일까요? 맞죠? 기간을 3분의 1로 축소시킨다고 하면 아주 획기적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려고 하면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빨간 혈관에 있는 혈전도 그 밖에 있는 응고된 것까지 이걸 정상세포는 녹이지 않고 근원만 불려서 빼낼 수 있느냐. 이게 주안점이거든요. 근데 이 처방을 내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도 왜 못하느냐? 이건 제약회사 수준이 않으면 알고도 성분을 처방할 수가 없어요. 식품에다는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은 넘어가야 거기 있는 직원들 봉급을 주면서 이걸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100억 매출 올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게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니 치매니 이런 데다가 몇 조 원씩 갖다 들어붙지 말고 그거 한 500억만 나한테 주고 공장 만들어가지고 제약회사 만들어갖고 돌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들을 하게 만든다고 하면 500억이 돈일까요? 저 보면 돈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려고는 지금 노력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는 있어요. 뭐냐? 이 땅 왜 이렇게 많이 이게 갖고 났을까요? 이거 산으로 있는 거하고 이렇게 개발해 놓는 거하고 가격이 다르죠? 이건 내 몸으로 해요. 그래서 이놈을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이 땅 팔아가지고 지금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국운이 되면 좀 빨리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는 복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지 나 개인이 할 일이라고는 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도 하는 데까지 하고 잘 되면 하고 못하면 말해야지. 너무 이거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몸이 상한다. 나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따지고 보면 이 일은 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 보험공단에서요. 의료보험공단도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보급시켜 놓으면 지금 의료보험 청구 액수가 지금 현재 90% 주는데 50%만 현재 의료보험 청구 액수 줄인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지원해 주는 게 큰 돈일까요? 껌값일까요? 껌값이지요. 근데 이런 효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서 좀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밑거름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얼굴 보니까 참 반가웠고 대학교체도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